당신이 외출한 사이. 일전에 얘기한 로봇 청소기가 왔다. 내가 주문한 로봇 청소기 모델은 샤오미의 X10 플러스다. 네이버 쇼핑 최저가 54만원대에서 삼성카드 할인으로 51만원에 구입했다. 함께 고민한 모델은 가장 대표적이라는 로보락과 고모님이 추천한 나르와리였다. 두 모델은 직배수가 되고 최소 100만원 후반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나는 나쁜 상황을 항상 그리는 상미라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심적 데미지가 적을 수 있게 저렴하면서도 차이는 직배수 여부밖에 없는 샤오미로 선택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절대평가와 비교평가를 해본다. 먼저 절대평가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청소 실력보다 베란다와 욕실 같은 엉뚱한 데 가서 추락하거나 어떤 구조물에 감속 없이 부딪혀 고장률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다. 기대 이상으로 자신을 잘 돌보는 것 같아 그 점이 가장 좋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뚱이 사이즈를 허락하는 곳은 최대한 빠짐없이 가려고도 한다. 청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치지만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기만 해라. 그것이 첫 번째다. 이런 마음이 한 달 이상 유지될까? 한 달이 지나면 왜 이렇게 청소를 알뜰하게 못하는 거야 라는 잔소리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장차 나올 우리 아기를 떠올렸다. 말도 못하고 누워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발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하다가 스스로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것저것을 바라게 될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아이에게 건강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이 귀엽게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에게도 동등하게 대해줄 것을 다짐하는 바다. 청소 시작 시간을 체크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차 싶다가 어플을 켜보자 역시 현재까지 청소 진행 시간과 배터리 잔량은 물론 청소가 완료된 면적, 현재 로청이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까지 모니터해준다. 이것이 야외에서도 원격으로 파악이 되는지는 추후 실험 과제다. 유의점은 큰 물건과 높은 곳은 스스로 잘 피해 다녀 대견하다. 그러나 오히려 의류나 발수건, 전선 같은 애매한 높이의 물건들을 잘 치워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도어 스토퍼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던데 결국 놓아주긴 했다. 그러나 그 사이 모터의 회전과 실제 움직임이 설계와 달리 작동해 작은 손상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도 본인의 의사와 결과가 다를 때 스트레스 받듯이 말이다. 실제로 2회차 청소 시 바닥 정리를 잘 해두고 하자 총 청소 시간이 감소했다. 3회차에는 금지구역 설정까지 해두자 청소 시간이 11분이나 줄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삶 역시 로봇 청소기 구입의 과정과 같이 더 윤택하게 그러나 더 간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쉬웠던 점은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는 역시나 취약하다. 그 부분은 일정 주기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3M 밀대로 밀어주어야겠다. 만족스러운 점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한두 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웬만한 것을 수행 완료한다는 점이다. 본인이 청소하던 구역에서 물걸레가 말라버리면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물걸레를 한번 세척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는 물걸레를 들고 손실없이 가다가 작업이 중지된 곳에서 정확히 물걸레를 다시 바닥에 밀착시키고 청소를 재개할 정도로 명석하다. 벽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구석은 청소가 안 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면적을 약간 교차시키면서까지 꼼꼼하게 수행한다. 바로 이 점과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한다는 점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음은 비교평가인데 나르왈과 로보락 같은 플래그십 모델은 사용해보지 않아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스펙상으로는 당연히 플래그십 모델들이 흡입력이 높고 회피력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 능력은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이상이 필요할까 싶다. 오히려 흡입력은 소음과 비례하므로 현재 샤오미 X10 플러스는 소음 면에서도 10년만 아니라면 청소가 가능할 정도로 느껴진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아닌
기능의 유무가 바로 직배수 기능이다. 이는 물통에 물을 사람이 직접 채워주고 오수를 다시 버려주느냐,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정수기와 같이 물을 끌어와서 공급하고 오수 역시 하수구로 배출하느냐 차이인데, 철저하게 사람마다 그 가치를 다르게 느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청소에 관해서 아예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더라도 직배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어차피 청소 전후로 사람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을 채워주고 비워주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어차피 해야 될 청소 전 작업이란 바닥 정리다. 바닥 정리 후 청소 스타트를 하기 전 물통에 물만 한번 가득 채워주면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시간이 20여 초다. 청소 후 작업은 플래그십이건 뭐건 때 묻은 걸레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고 싶지 않다면 결국 한번 물걸레를 손세척해줘야 하는데, 이때 오수통도 뽑아서 한번 비워주고 맑은 물로 한두 번 더 헹궈주면 되는 것이다. 또 직배수 기능이 있을 경우 급수가 되어야 하므로 위치 선정에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사람이 물을 급배수할 경우 위치 선정이 자유로워진다는 건 역시 나에게는 다시 구매하더라도 직배수가 없는 것으로 살 이유다. 또 한 가지 유의점이 떠올랐다. 바로 물을 자꾸 켠다는 것이다. 싱크대 절수 페달 위를 지나가면 물이 켜지는데 청소 전 작업으로 수도꼭지 잠그는 것이 있겠다. 결론은 집안 환경을 미니멀하게 갖추고 사는 집에는 직배수가 있든 없든 로봇 청소기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맥시멀한 성향의 가구는 상당 부분 직접 청소해야 하는 면적이 넓어질 것이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더라도 100% 의존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맥시멀하다는 것이 이미 로봇 청소기는 사고야 말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무엇이든 조금씩 거들어주면 결과는 훨씬 좋은 법인가 보다. 당신과 나는 서로의 삶을 상당히 거들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내게는 확실히 그렇게 여겨진다.